2024년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나이 들면 주는 칼로리 요구량, 나이가 들면 주는 칼로리 요구량은 만성질환 예방 위한 섭취법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칼로리는 마치 적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칼로리는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무조건 살 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는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이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나이를 먹으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유아와 어린이는 신체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은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또 유아기 때는 한참 성장할 때는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죠. 그리고 많은 칼로리가 필요해서 영양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유아와 어린이는 신체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성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칼로리 요구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노인들은 젊을 때처럼 소화 능력이라든지 또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좀 적게 먹죠.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필요한지를 알고 나면 체중 감량을 돕기에 칼로리를 조정하거나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돕기에 먹는 음식의 유형을 조정하는 등 특정한 건강 목표에 맞게 식단을 조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할 때 먹던 양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먹으면 비만이 오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칼로리 요구량은 대체로 10년이 지날 때마다 감소한다. 노인이면 좀 적게 먹죠. 부분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구성의 변화는 매일 소모하는 칼로리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부상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활동량이 감소하여 칼로리 소모가 더욱 줄어든다.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들수록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줄어든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은 이 칼로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많이 젊은 시절에 일을 많이 할 때는 먹고 돌았으면 또 일하고 나면은 또 배고프니까 뭐 농부들도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와서 일하고 나면 또 참이라는 걸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먹어요. 그만큼 또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의 삶의 각 단계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은 삶의 각 단계에 따라 진화한다. 청년기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한참 클 때는 고기도 많이 먹이고 뭐 야채랑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죠. 탄수화물도 적당량 먹이고. 그런데 이제 한참 클 때는 많이들 애들이 먹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기와 그 이후에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나이가 들면서 칼로리는 뼈와 장기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고 필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이 먹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배설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말년에는 그래서 나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고 필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말년에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끼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의요다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의 정치인 나의 건강 코멘트는 나이 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과 영양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남편이 83세고 우리도 나이가 지금 거의 다 8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별다른 약을 먹지도 않고 건강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맨손 체조를 해요. 뭐 이렇게 몸을 늘리는 운동 이렇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랑 살 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쭉 뻗는 요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 1800년도 후반에 1800 한 후반부에 사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고 또 골고루 드시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부부는 다 일어나서 요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근육을 늘리는 운동도 하고 가벼랑 맨손 체조를 좀 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어야 5분이지 3분이면 다 돼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안 그래도 이제 농사를 짓다 귀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 다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과 영양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해요.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것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단백질과 채소나 과일을 나이 들면은 더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아요. 그 탄수화물이나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살이 막 찌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단백질은 고기에만 육식에만 단백질이 들어있다 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물론 생선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게 해조류라든지 채소에라든지 이런 것들의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 소고기라든지 이런 붉은살 고기는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육류들은 콜레스테롤이 좀 혈관병이 올리고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기 쉬운데 이런 건 단백질을 계란이라든지 계란에는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또는 생선이나 또 육류도 배제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먹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나이 들면은 더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나는 아주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나는 단백질 섭취를 육류와 생선, 해조류, 채소에서 골고루 섭취하고 채소, 과일들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는 비빔밥이나 쌈 채소나 또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채소를 많이 곁들여 먹기 용이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이제 골고루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기 위해서 그냥 접시에다가 채소 과일을 잔뜩 넣고 먹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드에다가 썰어서 샐러드를 한 접시 가져와서 먹기는 좋죠. 근데 맨 풀로는 먹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빵을 식빵이나 이런 것들을 햄버거 빵이나 사다가 거기 속에다 버터에다 좀 구워서 그 사이에다가 이런 샐러드를 많이 이렇게 텃밭에서 나는 야채들을 이런 거 섞어서 거기다 듬뿍 넣어서 먹으면은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섭취도 좋고 우리 저 남편이 83세인데도 하나도 병이 없어요. 그리고 따로 먹는 약도 없고 그리고 농사일도 잘해요. 그래서 그 곁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백질과 과일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비빔밥에는 계란이 들어가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비빔밥에도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있고 쌈 채소 같은 것도 고기를 우리 아들놈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자기 아들 손주를 밥을 주는데 엄마 고기만 잔뜩 구워 먹여 그러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채소나 과일을 고기를 구우면은 고기 옆에 LA 갈비 이런 것들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자주 구워 먹였는데 그럴 때는 성장기 때 애들한테 고기를 많이 놔도 먹였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다가 채소를 엄청 큰 접시에다 채소를 담뿍 넣어서 고기를 싸먹게 해요. 채소도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별다른 병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쌈 채소나 비빔밥이나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넣어도 그 단백질하고 이 채소 영양소 골고루 들어가죠. 김이나 부셔 넣으면 미네랄까지. 그리고 샐러드나 우리는 샐러드를 접시에서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고 오이 냉국도 대접에다 퍼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샐러드도 많이 해놓으면은 접시에다 담아서 자기가 좀 추출하면 그걸 갖다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걸 그냥 접시에 담아서 먹도록 해둬요. 그리고 빵에다 끼워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조제해서 샐러드를 빵에 끼워서 먹기도 하고 그냥 샐러드째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샌드위치 같은 것은 빵 사이에다 끼워 먹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죠. 야채를. 그래서 곁들여 먹기 용이하다고 생각하며 계란 단백질은 값싸고 철분 칼슘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 채소값이 비쌀 때는 화분에다 쌈채소나 토마토를 길러 도시에서도 먹기를 권유합니다. 나도 이제 강남 한복판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호박이라든지 호두도 한 자루씩 땄어요. 감도 감남도 지금도 살아 있고 호두도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 아파트에서도 베란다 이렇게 창가에다가 화분을 놓고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싸서 먹으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간조선 2024년도 8월 24일자 기사, 나이 들면 주는 칼로리 요구량,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섭취법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 동아요다님 감사합니다. ACWTF 백발 멋지십니다. 당신도 나이가 들면 하얘집니다. 네, 록도님 선생님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나의 다음 어떤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2장이 더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코멘트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트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